네, 안녕하세요. 드리티입니다. 오늘은 그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청약에 관련돼서 지금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 채널은 일반적으로 그 청약 모집 공고를 읽어주는 채널이 아니고, 현장 임장을 가서, 또 듣기 어려운 그런 정보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서정주공 연립이죠. 주공 메인 아파트라고도 불렸고요. 기존에 이제 420세대였고, 이게 이제 2층, 3층으로 같은 빌라 분위기 나는 그런 연립이었거든요.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그 해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용적률이 49%, 50%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한 150%만 미만이 돼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많이 진행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용적률이 낮아서 그만 수익성이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 제가 이제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조합이 몇 번 교체되면서 상당히 그 조합원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던 단지 같대요. 그래서 좀 손실 좀 많이 본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조합원들은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졌고요. 여기 정확한 위치는 이제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K55라고 해서 미군 부대가 바로 한 1.5km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숙소로 1980년도에 준공했던 그런 그 서정주공 연립이 이번에 이제 재건축으로 변모하게 된 곳이죠. 입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좌측에 보면 송탄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송탄역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m 정도이기 때문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송탄역 그 좌측에 보게 되면 신장 이동 그쪽에 보면 이제 그 지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 미군, 그쪽이 이제 K55라고 해서 주한 미군 공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론 뭐 우리 한국군 공군 작전사령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거기는 이제 철저하게 그 신분을 파악하고 사전에 그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미국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대형 마트, 뭐 저 학교, 그리고 이제 병원, 모든 그 아파트, 미군 부대의 어떤 그 가족들도 같이 거주를 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물 자체도 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건물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국 안에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미군의 그 최정예 부대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의 그 최첨단 전투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그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그 미군들이 상당히 그 엘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 내에서도 그야말로 좀 그 고학력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대고요. 그렇게 이제 미군 부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송탄이 이제 그 관광 특구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1950년대부터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그쪽에 송탄에 주둔을 하면서 이 송탄 지역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송탄이 예전에 평택보다는 더 상급지였죠.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서정리역이 메인이었지만, 이제 송탄에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송탄역이 생기면서 이 어떤 송탄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됐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평택시로 이제 통폐합되면서, 평택이 어떤 그 뭐 지제라든가 고덕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약간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집값에는 좀 많이 그 반영이 안 된 그런 입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미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있어서 그냥 살긴 편하다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가서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인프라가 다 있는 상태에서 구축 한 35년, 36년 된 그 아파트를 헐고 이게 새롭게 그 재건축해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하나씩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도 언젠가는 이제 조명받을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택 더사 아파트가 있는데, 저기가 한 13년 차 된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시세가 지금 한 4억 정도까지 실거래가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시세는 뭐 4억 5천에서 5억까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4억 5천 정도가 적정 시세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힐스테이트가 분양가가 지금 그 발코니 포함해서 5억 정도니까 그 분양가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조합원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합원 분담금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여서 조합원들도 좀 손실이 좀 많았던 그런 그 단지라고 합니다. 주변에 뭐 송현초등학교도 있고요, 뭐 라운고등학교, 라운중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보거리로 등하교 할 수 있는 거리고요. 물론 이제 일본국도를 건너가야 돼서 그런 게 좀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동산아파트 밑쪽으로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송탄 출장소가 있어서 행정기관이 바로 앞에 있다. 그리고 은행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괜찮다. 그리고 송현초등학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불악산이 있는데, 그쪽에 다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어떤 그 주말에 등산하기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불악산 넘어가면 이제 안성까지 연계된 것 같아요. 안성 그 휴게소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모집 공고를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서머리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택 거주 6개월 이상 당해 100%고요. 1순위는 300%까지, 3배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3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날 전국 1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죠. 이제 평택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또 국제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동문 D스태부터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3배수가 안 될 경우에, 평택 당해가 3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날 이제 전국 어디서도 이제 청약을 들어올 수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세대에서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으로 선정하고, 단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 추첨인 경우에는 예비 입자를 선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청약 접수 방식은 이제 주택형별로 충동, 호 구분 없이 특별 공급 첫날 받고요. 그 다음날 이제 그 1순위 평택 당해죠. 6개월 이상 거주자 받고, 거기서 만약에 그 300%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음날 1순위 기타로 넘어가는 거죠. 전국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안 나올 경우는 이제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점제가 75%고요. 추첨제가 25%입니다. 여기 이제 조정지역이고요. 세법상 조정지역이고, 청약법상은 이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청약법 따로 있고, 이제 세법 따로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1주택 처분 조건을 하라는 얘기고요.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죠. 추첨제 25%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첨제 25% 안에서도 또 25%죠.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입주 가능일로부터, 입주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소유하신 분들이 여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 운 좋게 당첨이 됐다 할 경우에는 입주 시점부터 6개월 안에는 기존 주택을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청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아시는데 모르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계약금 10%입니다. 계약금 10% 잔압을 해야 되고, 이제 중도금 50%까지는 이제 알선을 해준다. 근데 그 가로 열고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변경 가능하다라고 써놨어요. 본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이자를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낸다. 조건으로 전체 공급 금액의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여기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50%까지죠.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정부에서 뭐 오락가락 하잖아요. 대출 뭐 중단했다 풀었다 막 이러기 때문에 단 정부 정책 및 운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달아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대출이 예전 같지 않다.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중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이 409세대고요.
기존의 그 원주민들, 조합원이 이제 409세대고, 그를 제외한 이제 일반 분양분, 이번에 공급하는 게 이제 698세대죠. 총 1107세대의 대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를 표현하는데, 대단지의 이제 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청약 가열 지역이죠. 청약법상 청약 가열 지역이고요. 세법상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도 없고요. 잔금 시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분양가가 저렴한 뭐 동탄 신도시라든가 고덕 신도시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공급 내역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총 공급 세대 수가 이제 빨간 마킹한 데 보시게 되면 총 698세대고요. 5구 타입이 적어요. 5구 타입이 귀하다. 그리고 74A 타입이 35세대 더 귀하죠. 74B 타입이 좀 많습니다. 210세대. 그래서 여기가 210세대가 아마도 평택에서 다 소화를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6 타입이 또 있어요. 76 타입은 사실 이제 분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76 타입이 좀 있다. 8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4A가 이제 133세대. 여기는 뭐 당연히 당에서 안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B가 있는데 13세대. 여기도 세대수 작기 때문에 여기도 안판이 될 것 같고, 84C 같은 경우는 44세대. 여기 같은 경우도 안판이 될 것 같아요. 84기 때문에. 84D가 좀 많아요. 111세대. 지금 그 아직까지 모델하우스의 어떤 그 유니트 내부 구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84D가 111세대 많거든요. 그래서 당해에서 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타입은 제가 봤을 땐 74B나 84D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이건 총 공급 대수고요. 일반 공급 대수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 또 빨간색 마킹한 데 보면은 333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공급이 365세대.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금액을 보게 되면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5층 이상 기준층 기준했을 때 이제 3억 4,300이 있거든요. 3억 4,300. 계약금 10% 내고요. 그리고 중도금 60%인데 이제 5차까지는 대출 알선 해준다고 했는데 뭐 정부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달아놨고요. 입주 시에는 이제 30% 잔금인데 만약에 대출 할선이 50% 된다면 중도금 50%까지는 대출로 커버를 하고 6차는 이제 잔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을 경우에 연체를 하고, 그리고 잔금 때는 이제 그 전세를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5%까지 지금 올려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 좀 금리가 2%대하고는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도 감안하셔서 청약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내년도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5% 정도면 상당히 높게 올라온 거거든요. 예전에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한 6%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5%면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IMF 때 처음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그 IMF가 터지면서 제가, 대출금리가 25%, 26%, 28%까지 제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28%. 뭐 EV이자보다 더 비싼 거죠. 사채이자 수준이죠. 사채이자 수준의 어떤 금리를 제1금융권에서 제가 그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당히 그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그 압박감은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28%까지 갈 리는 없겠지만, 맥시멈으로 가도 한 7%, 6%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7%, 6%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 잘 수립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84 보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준층 기준했을 때 84A가 가장 그 중에서 제일 비싼데 4억 8,700입니다. 4억 8,700.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추가 선택 품목의 그 발코니 확장비, 요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84A 기준으로 했을 때 1,595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1,600만 원이니까 대충 하면 5억이 넘죠. 5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올해 분양한 지지역에 있는, 지제자이, 그 금액 수준 같아요. 그리고 동문 디스트 그 가격은 이거보다 좀 낮긴 했는데, 동문이나 뭐 지제자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분양가다. 이 분양가가, 글쎄요, 좀 저렴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주변 그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지금 결코 싼 분양가는 아니다. 분양가 메리트로 들어오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청약하신 분들이 분양가가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 주변에 내가 생활 기반을 갖고 있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변에 이제 구축에 살고 있는데, 신축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수요. 그리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 뭐 20점, 30점, 뭐 40점대, 저 가점자들은 어차피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청약을 해서, 올해 안에 내 집 장만 하겠다라는 분들 위주로, 청약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브레인시티가 이제 뭐 조만간에 분양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적어도 뭐, 내년 초에는, 그 브레인시티가 중흥아파트, 브레인시티의 이제 중흥건설에서 이제 분양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가점이 좀 50점이 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굳이 청약을 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도 그 호반 3차 이번에 사전 그 분양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 오산 세교나 부산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고덕신도시나 브레인시티를 기다리시는 평택 시민들이 많다. 당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걸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가점 희망이 없는 분들, 그리고 1주택인데 처분 조건 갈아타기 하신 분들의 수요가 좀 몰릴 수는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74B가 세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74B하고 84D 정도가 잘하면 84D 정도가 잘하면 그 평택 당해에서 300%를 채우지 못해서 전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300% 안에서 다 소화를 할 것 같긴 해요. 홈페이지가 아직 오픈이 안 됐고, 그리고 그 타입에 대한 유니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새벽에 했던 그 모집 공고만 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갈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청약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들어가실 것 같고, 브레인시티와 고덕신도시의 청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택 당해 같은 경우는, 고가점자들은 통장을 아낄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고가점자 중에서도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거주해야 되실 분들은 고가점자도 일부 들어올 거예요. 청약자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점자들이 여기 몰릴 것 같지는 않다. 저가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뭐 청약 경쟁률이 보통 뭐 300대1, 400대1, 500대1 나오잖아요. 굉장히 불장이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 이제 평택시 당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 동탄의 그 제1풍경지라든가, 뭐 호반, 고덕의 그 호반 3차라든가, 오산 세교에 분양했던 뭐 중이라든가, 얼마 전 분양했던 우미라든가, 이런 정도의 경쟁률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냥 당해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은 낮게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낮게는. 평택 당해에서 다 소화를 할 것 같긴 한데, 일부 단지, 뭐 74B나 84D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가 넘어갈 수 있다. 한두 세대 정도가 그 전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노리고 들어오겠지만, 그분들한테 돌아갈 확률은 극히 드물다. 현장을 가서, 그쪽을 이제 본 시선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청약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실수요 개념으로 저가점자들의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수요로 적합한 단지 같다.
라는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